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을 쓰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영상을 제가 찍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AI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저는 AI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AI라고 딱 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AI를 이용을 해서 논문을 쓴다. 요렇게는 말할 수는 있는데 AI가 논문을 쓴다. 저는 아직까지는 요거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다? 뭐 어떤 의미냐면 좀 불완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AI가 가만히 있는데 논문 하나 써볼까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막 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연구자가 AI에게 뭐 요청을 한다거나 AI와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AI를 이용을 한다거나 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형태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AI의 비중이 커지느냐, 아니면 인간의 비중이 커지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AI 100% 인간 0%,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인간 배제시켜 놓고 AI가 100% 독자적으로 논문을 쓴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만약에 AI가 진짜 그렇다면 야, AI가 논문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쓸 정도면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AI가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인간보다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인간을 지배할 정도로 인간을 배제시켜 놓고 지 혼자 알아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존에 뉴스에 나온 AI가 논문을 뭐 썼네 마네 이런 기사들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AI가 100%쓴 게 아니고 인간과 협업을 했을 때 AI를 논문을 쓰는 도구로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한 그런 기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I가 지금 논문을 쓰는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짜 뭐 대학원생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 그리고 실제 직업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AI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자 이거예요. 자, AI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AI를 우리가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뜯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논문을 쓰는 이 전체 과정을 제가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리면 우선 연구 주제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문에 뭐 3대 요소, 5대 요소라고 말할 때 창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로 열고 창의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하기 그리고 학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연구 논문이 만약에 학술 연구 논문이라면 학술적인 근거, 네, 다시 말해서 이론적 근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선행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또는 이론에 기반해야 되니까 이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창의성, 요 부분에서 우리가 AI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AI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요렇게 보고, 그리고 선행 연구 또는 이론에 대한 조사,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또 정리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을까? 뭐 메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모장 하니까 당장 뭐가 나옵니까? 노션 AI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아이디어 창의성 하니까 당장 뭐가 나옵니까? 챗GPT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선행연구 조사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조사하면 또 뭐가 나와? 뭐 리서치 레빗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AI들이 또 나오잖아. 지금 AI만 말하는 거예요. AI만. 딴 거 말고, 딴 거 말고 AI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AI들이 이렇게 깊숙이 개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구 설계하고 어느 정도의 또 페이퍼 작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페이퍼 작업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페이퍼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뭐 목차도 구성을 해야 될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정한다고 치면은 보통 연구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봐도 제목을 딱 처음 봤을 때, 아, 이 연구는 뭐다라는 그런 요소들이 딱 들어가게끔 잡는데, 그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도 또 AI 주제를, AI의 도움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나 뭐 제목이나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뭐 분석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설계에 대해서도 지금 AI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때 뭐 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AI만. 요럴 때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때도 챗GPT 같은 요런 AI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페이퍼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쓸 때 챗GPT를 통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장을 또 가공한다, 편집한다라고 하면 또 이때도 노션 AI 같은 게 또 접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우리가 페이퍼 작업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자료 수집하고, 자료 수집도 이야기할까요? 분석 자료 수집. 분석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자료 수집은 이제 발품 파는 것도 많고, 눈품 파는 것도 많고, 손품 파는 것도 많은데, AI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좀 나눠 봐야 되는데 양적 연구에는 AI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같은 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수집 및 정리,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파이썬 같은 거 써야 되니까 파이썬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챗GPT 같은 요런 AI가 들어오고 또는 커서 AI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파이썬이나 뭐 R 언어나 뭐 주로 파이썬이 되겠는데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성형으로 대화를 통해서 챗GPT나 커서 AI가 이제 코드를 짜주는 거죠. 커서 AI는 분석까지 다 아마 실행까지 다 시켜버릴 겁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AI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 클로바, 클로바가 이제 AI 기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요런 이런 AI를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분석을 해야지. 자, 분석을 하면 다시 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나눠야 될 텐데, 양적 연구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 경우는 챗GPT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아무래도 커서 AI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AI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 말고 그냥 AI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적 분석 같은 경우는 챗GPT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금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됐을 때 예비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분석이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페이퍼 작업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또 뭐 노션도 좀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정리하고 나서 이제 예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심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발표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제 PPT를 또 만들게 됩니다. PPT는 우리가 쓴 페이퍼를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PPT,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죠. 공통적인 거. 일단은 어디다가 쓰지?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을 할 때 챗GPT가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일단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PPT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도식화를 많이 합니다.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노션 AI도 있고 냅킨이라는 AI도 있습니다. 냅킨이라는 A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AI들이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가 아닐까? 이거 말고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당장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한번 추려봤는데 요것들을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AI가 한 몇 개 정도 되나? 챗GPT, 그죠? 챗GPT. 그 다음에 노션 AI, 그 다음에 리서치 래빗, 그 다음에 뭐 사이스페이스 같은 거 요런 것들. 지금 AI만 보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냅킨,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커서 AI. 어떻게 보면 요 순서를 한번 매겨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이 AI가 종류만 하더라도 최소 한 6개에서 많으면 한 10개 정도까지는 AI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로 봤을 때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AI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라고 본다면 조사하는데, 편집하는데, 뭐 글을 쓰는데,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데, 그리고 이쁘게 만드는데 요런 데에 들어가는 AI들이 최소 한 6개에서 많으면 한 10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더라. AI를 좀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 치면. 그런데 이 AI만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AI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쓰는 소프트웨어, 로 친다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분석용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또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석용 소프트웨어 뭐 한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 뭐 엑셀 뭐 PPT 뭐 한글 워드 이런 거 합치면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AI 한 7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못해도 한 4, 5개, 한 4개 정도.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거 더하면 11개지만 어쨌든 한 10개 내외, 10개 내외의 AI와 소프트웨어를 내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사용하게 되더라.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은 어떤 기술을 내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것들이 통합이 될까? 아니면 더 많은
종류의 AI나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될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이제 막 기능들이 통합이 될지 세분화될지 그거는 아직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건데, 제가 한 가지 살짝 우려되는 거는 이 기술들의 비중이 우리 인간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 거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 인간 역할의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까? 이게 0 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인간 역할의 비중을 확보를 하면서 이 기술을 정말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 학문의 분야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한테는 되게 좋겠죠.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비중을 막아내는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술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 연구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각종 기술들이 집약된 AI나 소프트웨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막 내일 또 달라지고 모레 또 달라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과정도 알아야 앞으로의 기술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리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간에 막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막 내 것으로 소화해 내려고 하면 좀 무리한 작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기술을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논문이 가성비 있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